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19년 그 국가직 세무직렬에 최종 합격하고 이제 내일 모레는 지방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인 이은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YBM에서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계속 공부를 쭉 해왔고요. 본현 선생님 수업 계속 들어왔고, 총 수험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국가직 기준으로는 한 1년 6개월, 7개월 정도 했고, 지방직 기준으로 한 2달 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결국엔 되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처음에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지금 뭐를 목표로 삼고 어떤 것을 얻으려고 공부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게 돼요. 공부를 그냥 쭉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지도 않게 되고 중간에 되게 지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도 처음 그러니까 작년 시험 국가직 칠 때 한 5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친 상태였는데, 물론 이제 공부 양도 부족한 상태였고 합격을 기대하고 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치고 나서 보니까 오답 분석 같은 거 좀 해보니까 좀 어이없는 문제도 틀리고,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건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좀 그런 효율적인 학습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국사 과목을 좀 좋아했어요.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좋아했었고, 대학교 때는 전공을 경제학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국사는 좀 점수를 잘 받아야 전략적으로 잘 받았어야 했고, 사회 파트의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전공을 한 거니까 사회에서도 고득점을 받아야 됐고, 이런 전략적인 게 필요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했던 거죠, 공부를. 그리고 영어 점수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영어가 진짜 꽈락 간신히 면할 정도의 점수가 딱 나왔고, 그 중에서도 제가 문법을 거의 다 틀렸어요. 진짜 제가 수능 볼 때 문법, 요즘에 문법 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문법 문제가 거의 안 나오던 시절이어가지고 문법이 취약하기도 했고, 좀 생소한 토익 이런 거에서도 사실 그냥 약간 외우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기 스스로를 먼저 좀 파악을 한 후에 학습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면 좀 더 좋게 세울 수 있어요.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 거기에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시험을 15로 놓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6대 3대 1의 비율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6은 이제 전체적인 이론 베이스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심화적인 거 다 합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6 정도로 보고, 3 정도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문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알아도 문제로 나왔을 때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뭘 물어보는지 나중에 보면은 뭐 해답지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걸 물어보는 거였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은 그 문제 푼 거를 제 시간 내에 최소한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풀 수 있는 능력, 이렇게 6대 3대 1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부가 일단 뭐 기초 이론은 당연히 수업을 듣고 기본서를 회독을 반복하면서 암기는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시험이고 그렇게 해서 늘려가면 되는 건데 이제 아까 문제화하는 과정은 당연하게도 이제 기출 문제들 한 뭐 적게는 5개년, 많게는 뭐 7, 8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은 풀어보면서 아 이런 파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서울시 뭐 지방지 국가직 이런 문제들이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걸 풀어보면서 특히 뭐 1번이 답이면 아 이게 1번이 답이구나 라는 것보다 2, 3, 4번이 왜 아닌지 이걸 왜 오답 보기로 줬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지만 비슷한 영역에서 그거를 요번에 오답으로 준 걸 가지고 다시 다음에는 정답으로 주고 약간 변형해서 내고 이런 식의 패턴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문제를 지문부터 보기 전부 정답, 오답 보기까지 전부 다 이제 완전히 분석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를 제 시간에 풀어내는 능력은 역시 이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를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과목을 전부 다 쭉 하진 않았고요. 이제 한 과목씩 20분 타임워치 켜놓고 풀고 이제 채점해보고 또 풀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마지막 한 달 정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목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어는 좀 오래 걸려요. 확실히 독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좀 약했으니까 35분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15분을 다른 과목에서 떼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국사에 좀 그게 있었으니까 국사 그리고 사회 뭐 행정화 이런 데서 5분씩 아껴서 영어에 더 많이 투자하자 이런 걸 목표로 15분 15분 이렇게 그쪽을 목표로 잡고 영어를 많이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 같은 거 말고 생활에 관한 건데 보통 공무원 이거 하면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연애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되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다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연애를 7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험 기간 동안에도 계속 여자친구가 있었고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요. 연애하면 안 된다. 거기에 정신 팔리면은 뭐 공부 제대로 하겠냐. 게임 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근데 이 공부가 되게 제 생각엔 되게 장기 레이스라서 뭔가 동기부여를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요소도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겠어 하면서 계속 술 마시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면 그런 걸 그냥 각자 알아서 다 성인이잖아요. 이제 다들 여기 저도 포함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다른 친구들 다 포함해서 그냥 뭐 이 공부 뭐 안 돼도 그만이지 뭐 나 할 거 많은데 이러신 분들 거의 없지 않나요? 대부분 다 이거를 어느 정도 최종 목적지로 삼아서 이거 다음에는 뭐 없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냥 각자 알아서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건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인터넷 커뮤니티. 제가 직접 어느 이름은 안 말씀드리겠는데 뭐 큰 커뮤니티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혹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거기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게 한번 이렇게 손에 요즘은 뭐 다 이걸로 하니까 한번 손에 들면 계속 열러보게 되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
거기서 보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필기를 합격한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게 될 때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 관련 커뮤니티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마이너스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원이나 특히 그 1타 강사 헌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도 몇 명 있는데 자꾸 1타 강사들만 찾아서 계속 바꾸는 사람 있거든요. 한 달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1타래, 이 사람이 1타래 이러면서, 그런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소위 이 바닥에서 이제 1타다 그렇게 알려진 선생님들이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기출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선생님들이 다 연구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선생님을 정하면은 그 선생님의 수업을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보기엔 나 이번에 좀 많이 틀렸는데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또 다른 선생님 찾고, 또 다른 선생님 찾고. 특히 국사 과목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 중에 좀 말씀 재밌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선생님들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계속. 근데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부하는 페이스에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많은 모임 자리에 가능하면 안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앞서 말했듯이 술 이런 거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 했는데, 이렇게 조금 친한 친구들 두세 명 이렇게 모여서 주말에 맥주에 치킨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되게 10명, 15명씩 모이는 큰 모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비추하는 이유가 어떤 공부에 시간을 뺏기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가면. 그게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공부를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려운 거 다 알죠. 이 시험 어렵고 사람들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아는데, 막상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사실 마음적으로.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고, 아마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괜찮을지 모르지만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가면은 그게 더 힘들어져서 와요. 나는 이제 좀 마음에 친한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고 좀 응원도 받고 이렇게 오고 싶은데, 말로는 다 잘해, 화이팅, 내년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집에 오면 되게 그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리는 약간 피하고, 사실 이거 그런 자리 안 나간다고 해서 멀어질 사람들이면은 그냥 멀어져도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리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여러분에게는 크게 3번의 고비가 올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주변에 다른 친구들 보면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3번의 큰 위험 시기가 와요. 첫 번째가 추석 무렵일 거예요. 그때 되면은 분위기도 당연히 추석 분위기고, 친척들도 모이고, 고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서 여러 사람 모이고 이러면은 또 연휴가 길잖아요. 여기 수업도 안 할 테고. 그러면 일주일 놀다 보면은 2주일, 3주일도 금방 놀게 돼요. 그때 어느 정도 좀 잡아야 돼요, 스스로를. 그리고 사실 친척들 모여서 너 공무원 잘 돼가냐?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 더 싫잖아요. 그때 그냥 나와서 공부 그냥 조금이라도, 반은 놀고 반은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냥 조금 시간 밖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설날, 그러니까 올해 설날에 당일 빼고는 여기 와서 공부했어요. 그냥 여기 와서 공부했었고, 근데 솔직히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근데 그냥 저는 보통 여기에 올 때 10시, 10시 이렇게 했거든요. 오전 10시, 오후 10시. 항상 그렇진 않았는데 그렇게 목표를 삼고 왔는데 설날 때는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저녁 먹을 때쯤 갔어요, 그냥.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앉아서 그냥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제 스스로에게도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사실 저는 혼자 여기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할 것도 딱히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석 다음에 연말, 크리스마스 포함한 연말 시즌이 오면은 이제 또 힘들어져요. 그때는 진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다 뭐 카톡 같은 거 단톡방 있으실 거 아니에요, 친구들? 그러면 난리 나요. 그러면 나도 나가서 술 한잔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하루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부터 해가지고 새해 한 1월 한 4월 5일 이 정도까지 계속 쭉 그 시기니까 그때도 휩쓸리면 좀 많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페이스가. 그러니까 그때도 좀 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4월에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3월 한 중순쯤 되면은 되게 많이들 무너져요. 이게 진짜 제일 안타까운데, 그때쯤 되면은 뭐 저도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동영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를 풀면서 실전감을 계속 키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기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오고 거의 100%입니다. 진짜 영어 내가 80점 맞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80점이 안 나올 거예요. 계속.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안 좋았으니까 좀 이렇게 폭이 되게 심했어요. 모의고사 보면은 60점 나올 때도 있고 하나 틀릴 때도 있고 거의 매일 풀었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이 와요. 이거 합격하려면 작년 합격선 보니까 총점 이만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풀어본 모의고사 점수는 그렇게 안 나와.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계속 끝까지 어쨌든 하면은 되는데 거기서 엄청들 많이 이제 무너져서 한 마지막 보름간을 그냥 공부를 안 해요. 학원 안 나오고. 그리고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거를 딱 못 받쳐주는 것 때문에 그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돼도 마지막까지 하면은 잘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놓지만 않으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선택,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공통 과목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수 메커니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초시생분들? 그러니까 국어, 국사, 영어 공통 과목은 원점수 그대로고요. 선택 과목은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등이랑 꼴찌 이렇게 점수를 다 똑같이 맞춰놓고 막 변형을 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사회를 다 맞았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에 사회는 다 맞았는데 제 점수가 60 몇 점으로 처리가 돼요. 66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이렇게 압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의 점수가 다르니까 평균 점수를 내가지고 그걸 같게 맞춰서 점수를 이렇게 모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한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초 과목의 한 문제랑 선택 과목의 한 문제의 가치가 달라요. 기초 과목의 한 문제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할 때도 아무래도 공통 과목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영어가 약했으니까 영어는 거의 매일 했어요. 하루에 2시간은 그냥 무조건 영어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문법이 안 좋았으니까 문법은 그
구문으로 된 문제집도 있었거든요. 구문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맞나 틀리나 OX하고 막 이런 거. 그거 하루에 한 20문장씩은 무조건 했고요. 선생님께서도 계속 주시거든요, 프린트물.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거의 매일 해서 영어는 기본을 깔고 국어, 국사를 좀 많이 하고. 저도 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잠을 잘 못 자면 이렇게 저는 낮에 잠을 잘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졸려워도 낮에 낮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멍한 상태로 시간을 계속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무리 못 자도 7시간 정도는 자려고 스케줄을 좀 세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시, 10시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은 보통 12시쯤에는 12시, 12시 반 사이에 자려고 노력했고요. 일어나는 건 이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잠은 어쨌든 7시간 정도? 그냥 무조건 자려고 했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좀 여유롭게 많이 잤어요. 많이 잘 때 막 10시간도 자고 막 그래서 어쨌든 보충을 하려고 노력한 편이었어요. 그거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고 적게 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진짜 개인이 조절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치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 공부 오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당장 내가 오늘부터 내가 16시간 공부할 잠 줄여 며칠은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옥죄어가지고 스스로 몰아넣지 마시고 길게 생각하고 마지막 결국에는 내년 4월이에요. 내년 4월까지만 계속 길게 보시고 컨디션 조절도 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있는 거, 좀 잘하는 거는 자습을 좀 늘리면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자신이 좀 많이 틀린다, 좀 아직 기초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강의 좀 들으면서 좀 탄탄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결국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